이렇게 따뜻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저도 이제 국내에 와서 강의할 때는 이런 환대를 못 받아봤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많이들 다 하시더라고요. 저 학장님처럼.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다음 강의도 좀 듣고 싶은데 김선정 이사님도 듣고 싶은데 그 다음 주에 오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책 이렇게 아무래도 수준이 높으시니까 좀 그 세 가지 책을 다 섞었던 것 같아요. 렉처 막 어젯밤에 그젯밤에 섞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요즘 또 그 서울이나 경기 이쪽에서 하는 강의는 또 뭐 아파트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현실적인 얘기들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광주가 이제 앞으로 나중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감히 한번 예측을 못 하는데 참고로 그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아는 선배님이 여기 또 총괄 건축가로 오셨더라고요. 그 하민선 총괄 건축가가 오셔서 여기를 많이 좋게 이제 환경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총괄 건축가들의 좀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한겨레 신문 기자님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사실 이 얘기를 저도 책에다 쓰긴 썼어요. 쓰긴 썼는데 이제 도시의 어떤 감정을 채우다, 감성이 아닌 감정, 그런 작은 파빌리언들이 이렇게 도시의 감정을 채우는 거, 광주 폴리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한번 적어본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랜드마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많은 선배들이 이제 쓰기 힘들어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받아가지고 쓰게 됐는데 이 자켓 사진을 그 디자인하시는 분이 찍었는데 이게 그 뉴욕의 하이라인 그 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가 좀 낮아지는 걸로 수평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코드가 맞아가지고 좀 저도 이 자켓 보고 저도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좀 한 것들이 사실은 요거는 이제 건축의 표면이라는 거는 제가 사실 결국은 보니까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쁜 걸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마랑 옷 사러 가면 항상 고르면 제일 비싼 거고 그래서 혼나고 막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미국 분인데 서페이스 아키텍처라고 건축의 표면, 그러니까 의장이죠. 한자로 하면 의장, 외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얼굴, 뭐 사람의 어떤 인상을 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도교수 책을 번역한 거고 제 박사 논문도 이제 파사드하고 포쉐는 뭐냐면 불어로 포켓이라는 뜻이에요. 주머니. 그래서 뭔가 파사드는 표면인데 포켓은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여서 뭔가 그 건물의 사람의 얼굴이 표면도 되지만 공간화도 좀 되는 그런 얘기를 어떤 건축적인 예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랜드마크 쓰고 랜드마크의 일부분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파빌리언을 한 10명의 저자들이랑 같이 쓰고 요거는 이제 그거를 조금 제가 그 사이에 하나하나씩 써오던 거를 모아가지고 같은 출판사에서 효영에서 둘을 했는데요. 근데 중간에 이제 홍시라고 꼈는데 효영에서 좀 건축책들이 좀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저 사장님하고도 좋은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랜드마크가 이제 높아야 되죠. 사실은 원래는 높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화 시대 오면서 점점 우리가 보행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랜드마크를 저는 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건축을 배울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좀 더 딥하게 가보니까 모든 그 높은 건물들이 다 은행 건물이더라고요. 은행 건물들이고 금융사 건물들이고
그 유럽 여행 가봐도 이렇게 유리로 된 거는 다 은행, 뭐 뱅크, 뭐 ATM 이런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헤드쿼터, 본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높은 데 있는데 혹시 여러분 영국을 가보시면 런던에 가시면 이제 미리 이렇게 여권을 가지고 예약을 하면 그 모토로라 건물 같이 생긴 옛날 모토로라 핸드폰 같이 생긴 건물 꼭대기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온실이 있는데 미리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하셔서 여권 보여주시면 가는데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서는 그렇게 건물 높은 데를 개방을 많이 해요. 많이 해서 이제 퍼블릭하게 쓰이는 거고 근데 반면에 또 그 영국의 또 샤드라고 이렇게 삐죽한 건물은 거기는 또 한 뭐 35 그 파운드 정도를 또 내야 돼서 그거는 5만 원 정도 또 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안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높은 그 위치에서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권위의 탈피 그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갑을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 아니면 갑을 관계를 벗어나는 곳 그리고 그게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은 미셸 푸코가 얘기한 헤테로토피아인데 이게 헤테로토피아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한 걸 보니까 이도 다른 법이 작용하는 공간이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홍길동이 생각한 율도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홍길동도 이렇게 좀 뭔가 다른 룰이 작용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한 페이지 잠깐 나와 있어요. 그 문학 작품에도 그래서 율도국에서는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오는데 좀 이렇게 다른 어떤 보행에서 느낄 수 있는 거를 많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가 막 맨몸으로 왔는데 기본적으로 책의 목차 저는 이제 책 쓸 때 목차 짜는 게 사실은 단데요. 목차를 이제 끝날 때까지 짜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국가의 상징이 되는 거, 그 랜드마크들이 뭐 미국의 뭐 자유의 여신상이나 뭐 파리의 에펠탑들, 영국의 또 런던 아이라고 이렇게 그 관람차 돌아가는 거 있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워싱턴 기념비들 이렇게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집트부터 시작된 국가의 상징이다가 저희가 한 1900한 2차 대전 때쯤 이후부터는 뭔가 예술적인 거 요게 뭐 예전에 이제 종교도 있었겠죠. 이쪽에 종교도 있다가 뭐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나 또 그 구겐하임 그 재단, 구겐하임 가문이 만든 뉴욕의 미술관들, 베니스의 미술관들, 또 베를린, 뭐 라스베가스에도 이렇게 구겐하임이 펴져 있는데 이런 미술관 건물들, 그다음에 그런 예술적으로 뭐 높은 마철루를 여기에 뭐 금융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이런 예술적인 신념이 있는 게 있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여행 뭐 많이 가는 뭐 요즘은 뭐 상하이, 뭐 또 두바이, 라스베가스, 싱가포르, 홍콩을 빠졌는데 홍콩을 썼다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뺐는데요. 이런 경제적인 도구들이 되는 거 대부분 뭐 결국은 이런 데서는 카지노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도 결국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그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상하이에서 있다가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중동에서는 그 탈석유 정책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현대건설에 예전에 근무했었는데 가서 그 이라크 워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그 파워 플랜트를 하는 거를 건설하러 갔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거를 디셀리네이션해서 염분을 담수로 만들어서 수력 발전을 하는 것들을 저 플랜트를 그때 미쯔비시랑 했는데 현대랑 그러니까 두바이에서는 그렇게 탈석유 정책이란 걸로 어떤 경제적인 도구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런 시대에 왔을 때 저도 이제 항상 유럽 여행 가보면 교회나 성당을 많이 가잖아요. 성당을 많이 가고 또 저희 그 많은 저 선배 누님들은 또 거기를 가더라고요. 그 순례길, 콤포스텔라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데 가신 누님들 얘기가 가자마자 돌아오고 싶었다고, 뭐 너무 힘들었다고, 그 책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고 막 왜요? 그랬더니 그 샤워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는 길에 샤워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필그림